고등학교 때 팀을 만들어서 이제 29살까지 거의 뭐 10년 조금 넘게 비보이 팀으로 이제 활동했어요. 저희 이츠아 필링이라고 팀 안에서 세계대회 우승하자 이런 하나로 열심히 댄스 활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공연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안무 연출이나 공연 연출을 좀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어떤 계기로 팀에 나오게 되신 거예요? 일단 생계라고 좀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항상 춤을 추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고, 남들 많이 하시는 그 알바도 이제 많이 하면서 했는데 28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세계대회가 우승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춤 댄서로서 그때 당시에 저희 선배님들 엄청 휩쓸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한편으로 돈도 필요했죠. 저희 팀이 다 이렇게 나이가 이제 올라가시다 보니까 일적으로 좀 많이 빠지게 됐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수익 활동이라는 것도 이제 하시는데 그 중간점이 된 거예요, 제가. 누구는 이제 돈을 벌어야 돼. 누구는 이제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 근데 이걸 둘 다 잡기 정말 힘들잖아요. 경영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연습실비도 내야 되고 팀 한 10명이 생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근데 둘 다 못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뭐든 해보자. 그냥 그거 잘 맞으면 그 일하면서 춤추고, 아니면 춤추다 보면 또 뭐 기회 오면은 그 기회 가고, 이런 생각으로 나왔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나와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윌류 멤버의 임원이죠, 윤재훈 실장이라고 있는데, 친구도 이제 많이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같은 팀이었거든요. 네. 친구랑 막노동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내가 일단 몸 잘 쓰니까, 힘 좋으니까 막노동해서 일단 돈 벌어볼까? 막 500, 600 번다니까? 그래서 막노동을 갔어요, 둘이서. 갔는데 이제 창틀 잡는 거였어요. 창틀 잡고 이제 막 아저씨들 막 이거 붙이고 막 그렇게 해서 9시간 일하고 12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현타가 왔어요. 와, 이 9시간 뭐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해왔던 것들이 막 엄청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지? 내가 10몇 년 동안 해온 것들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가치가 없나? 그래도 뭘 팔긴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그 9시간 안에 막 온 거예요. 그 잡으면서도. 그 아저씨가 계속, 아,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네네. 계속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제 시작은 그냥 거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딱 끝나고 돈 받고, 그날 그 친구랑 PC방 가서 그냥 막 다 썼어요. 하루 만에 또 다 썼어요. 이렇게 막 힘들게 벌었는데, 그거 다 썼어요. 그리고 그냥 다음날 정했어요. 내 춤으로 해야겠다. 쪽으로 가기 위해 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훈이라는 친구랑 현지라는 영상 작업자 구성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막노동판에서 윌류가 만들어졌다. 저희는 댄서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이고 전문적이게 변할 수 있었는지. 저희 윌류가 네. 춤이라는 요소와 미디어아트라는 요소, 이 두 가지를 갖고 콘텐츠나 사업화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희는 시도를 했어요. 시도하면서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저희는 선배님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춤이랑 상관없는 사업화 하시는 분들도 가고, 뭐 춤 쪽에 하는 선배님들한테도 가고, 그냥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잘 된 분들도 보고 안 되신 분들도 보면서 계속 그거를 4, 5년까지 계속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계속 시작을 하셨고 개선을 계속 하면서 나아가셨던 거네요. 정말 넓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다 했어요. 가장 최근이시죠? 댄스코드라는 또 회사를 설립하시잖아요. 댄스코드는 어떤 회사인가요? 댄스 종합 플랫폼이고요. 저희 슬로건은 춤으로 세계를 연결한다. 춤의 대단함, 정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세계의 댄서들,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큰 슬로건으로 이제 한 거고요. 좀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세대 때는 카페라는 게 있었잖아요. 코리아 비보이라고 갬블러 크루가 만들었던 네. 거기서 외국의 어떤 자료들, 국내 자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활용했던 세대거든요. 네. 낭만이 있어요. 네. 소중함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요즘엔 이제 없잖아요. 동료들이나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면은 그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커뮤니티의 소중함. 더군다나 이제 댄스 문화는 뭉쳐야 되잖아요. 문화는 댄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 3년 고민하다가 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 돈 투자해가지고 그냥 시작했어요. 10개월 정도 만에 앱도 만드셔가지고 댄스 행사도 거기에서 연결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메이크코드라는 사업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기획자들이 실현하고 싶은 것들을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획자들은 어디 가서도 다 중요해요. 댄스라는 쪽이 행사를 진행할 때 수익 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자분들이 판을 벌리는 거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수익이라는 게 좀 덜 하니 그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먼저 한번 해보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을 다 써서 정말 재밌는 기획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현물들이 이제 지원이 되니까 현금이라는 그 인프라를 부담이 덜 하시면 더 재밌는 기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업으로 가려면 재밌는 기획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돈이 있을 때의 생각과 돈이 없을 때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이런 것도 전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러한 취지로 좀 시작한 거예요. 기획자는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메이크코드를 하시게 된 것은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네네. 주시는 역할을 네네네. 이제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희의 생각을 좀 말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 영상으로서 그게 또 전달이 되면은 정말 전 감사한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진짜 성장을 또 해주시면은 전체가 다 커지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댄스코드로 여러 일들 앞으로 하실 텐데 댄스코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계를 닦는다. 플랫폼이 관광벤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무지막지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전 항상 부딪힐 거예요. 네. 댄서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행사를 열었을 때 국내 혹은
국외에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냥 관광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부천 K댄스 뭐 페스티벌, 중국은 일본인들 아시아권에서 200명이 나왔어요. 하만 행사 때 50명이 나왔어요. 외국인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사를 어떻게 여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냐에 따라서 이게 관광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춤도 즐기고 교육도 하고 소상공인들과 연결을 해서 소상공인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행사가 하나의 IP라고 봤을 때 그 IP가 예를 들어서 명동에 열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까지 오네. 외국인들 와서 투어 막 많이 하잖아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댄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커뮤니티까지 더 활성이 돼. 그리고 챔프 스텝 댄서분들의 활동을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유형 문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형 문화재들이랑 섞이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또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다. 그게 큰 저희의 비전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네, 그거 좋죠. 숙제 중에서 하나가 뭐 아직은 막연하지만 댄서분들의 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고 싶다도 있어요. 크몽이나 순고처럼 기업들과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생기면은 정말 그럼 더 댄스에 관련된 주제들로 구인구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춤 하나로 여러 가지 갈래가 생기네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러한 역할의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댄스 코드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을 20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양면성이 일단 있는데 이 얘기라는 게 저도 그랬지만 춤이 너무 매력적이라 춤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 나이 때 돈 벌어 이런 재밌는 기획해야 돼 막 이거를 막 강요할 수도 없거든요.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냥 춤 열심히 추면 돼요. 그게 이제 뭐 실력자가 되시면 또 국위선언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꼭 그게 아니어도 돈을 벌어야 돼. 재밌는 좀 판을 좀 만들어야 돼라는 어떤 관심이 있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 찾아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선배들은 갈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후배들이 좀 생겼으면 한다. 저도 그래요. 많이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문화를 지키자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면은 많이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고 했으면은 좋겠다. 뭐 춤은 전 걱정은 없어요. 춤 그냥 추시면 되고 저도 조금씩 추는데 춤출 때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확실히.